안녕하세요. 남승천기기능사학원의 남승찬 선생님입니다. 이 시간은 변압기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게요. 자, 변압기란 무엇이냐? 변압기란 무엇이냐? 이렇게 한자예요. 한자. 전압을 변화시킨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기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왜 전압을 변화시켜야 하나요? 보면은 저기 발전소에서 수만 볼트에 어때요? 전기가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못 쓰죠.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있는 기계 기구들은 대개 220V잖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작은 전압으로 바꿔줘야 한답니다. 예를 들어 강에 막 큰 물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집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이렇게 떠와서 써야 되죠. 그듯이 전압을 이게 22,000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22,900V가 이렇게 들어온다. 이렇게 길 바깥쪽에 가면 이제 전신주가 있고 변압기가 달려 있잖아요. 22,900V가 들어온다 하면은 우리 집에서는 220V를 쓰니까 이렇게 100대1로 이렇게 변압을 시켜줘서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전압을 바꿔준 기계를 변압기라 합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는 사방대 다 쓰이고 있어요. 작은 기계 장치들에도 다 그 전압 용도에 맞게. 예를 들어 220V인데 직류 9V로 바꾸려 한다. 그래도 똑같이 변압을 해줘야겠죠. 그 용도에 맞춰서 다 바꿔준답니다. 그런데 자, 변압기를 볼 때 한번 구조를 볼까요? 구조를 보면은, 자, 이런 철판이 있어요. 이런 철판에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쪽에서 전압을 가해줍니다.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은 어때요? 이쪽에 2차 전압이 나오게 되죠. 신기하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친구랑 같이 여름철에 계곡에 이제 고기 구워 먹으러 갔어요. 알겠죠? 근데 친구가 고기는 사왔어요. 삼겹살은 사왔는데 불판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딱 보니까 계곡 옆에 이런 쇠판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서 만약 한쪽에 이렇게 불을 떼고 이렇게 불을 뗐다 이쪽에 한쪽에 불을 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고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신기하게도 불은 엿다 뗐는데 고기가 여기서 지글지글지글하고 잘 익죠. 그 이유가 뭔가요? 여기 있는 열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한 거죠. 열 에너지가 이동해서 여기에서도 충분히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쪽에 있는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신기하죠?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걸 한번 볼까요? 이 변압기에 이게 전압을 가해주면, 자, 이렇게 전압을 가해주면 이 코일에 2차 전압이 이렇게 유도되죠? 이렇게 유도된다 해서 시험 문제에 변압기는 무슨 작용을 하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변압기는 무슨 작용을 이용한 것이냐? 그러면 답은 전자 유도 작용이 됩니다. 알겠죠? 전기 이론 시간에 배웠어요. 한쪽 코일에 이렇게 권선을 감고 이렇게 이렇게 전기를 흘려주면은 이쪽에 어때요? 기전력이 유도된다. 예? 기전력이 유도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V1이라는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다 코일을 감아주고 여기다가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 E1이라는 전압이 여기 유도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코일에 있는 것이 자 이렇게 자속이 이렇게 자속으로 바뀌는 거죠. 자속으로 바뀌어서 2차에 이렇게 해서 2차로 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문제를 볼까요? 그 다음 시험 문제는 자, V1과 E1 간의 위상차가 얼마냐 그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해준 전압과 여기에 걸려지는 유도 전압은 어떤 이상차가 있냐 봐볼까요? 전압이 이렇게 가해졌는데 어때요? 오실로스코프로 찍어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E1이. 자, 그러면 몇 도 차이가 난가요? 180도 차이죠. 그래서 파이의 위상 차이가 난다. 이게 답입니다. 알겠죠? 이것과 여기에 가해진 전압과 여기에 유도된 전압은 이렇게 180도 차이, 파이의 위상차가 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자, 볼까요? 여기에 전력이 가해졌다고 예를 들어 보게요. P는 VI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이라는 전력이 가해졌는데 전압이 100V고 1A예요. 그러면은 어때요? P 전력은 100이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나올까요? 100대 1로 감겼다 그러면은 100대 1로 감겼다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여기는 100V가 1V로 나온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력이 100이죠. 그래서 아무 손실이 없다 본다면 여기에도 전력이 100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전압은 어때요? 100V에서 1V로 나오죠. 근데 전류가 1A에서 100A로 늘어서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서 P는 VI로 따진다면은 전압은 건수에 따라 100대 1로 쪼개져서 작아졌는데 전류는 반대로 100배로 나와버렸네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 큰 건물에 만약에 물을 공급한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큰 어때요? 상수도 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신기하게도 작은 이렇게 작은 전선 하나만 들어간답니다. 왜 그런다? 이렇게 높은 전압으로 그냥 들어가면 안에서 어떻게 된다? 많은 전류로 환산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리 큰 빌딩이라 해도 전선 한 가닥으로 들어가 버리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수에 따라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유도 기전력 있죠? 여기 기전력, 이것을 E라고 하는데 공식이 있어요. 4.44 FN 파이엠, 파이엠은 자속을 말해요. 그래서 이 공식은 대단히 중요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암기해야 됩니다. 연습장에다가. 그러니까 전기기능사도 나오고 산업기사도 나오고 기사도 나오고 계속 시험에 나오니까 우리 전기기술자는 그냥 외우면 좋겠죠.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다? 4.44 FN 파이엠입니다. 4.44 FM 파이엠입니다. 그냥 외워버리면 되죠. 4.44 FM 파이엠 연습장에다가 한 10번씩 써서 암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가 볼까요? 여기에서 어때요? 전압이 다 이렇게 자속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속이 얼마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속이 뭐냐 이렇게 나온다면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이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죠. 아래로 내려서 자속은 4.44 FM분의 2입니다. 이렇게 공식이 바뀌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자, 자속은 무엇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전압에 비례한다. 여기 걸쳐주는 전압에 비례한 거죠. 여기에 걸쳐준 전압이 세면은 자속도 더 세진 거죠. 그렇죠? 자, 근데 무엇에 반비례한가요? 주파수하고 건수에는 반비례하죠. 자속은.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자, 자속은 무엇에 비례한가? 이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자속과 주파수는 반비례한다.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알겠죠? 다음 중 자속과 반비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E는 4.44 FM 파이엠 공식을 외웠다가 자속 파이는 4.44 F분의 2다. 이렇게 2차로 공식을 유도해서 자속은 전압에 비례하고 주파수와는 반비례하구나.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자, 자속도 줄. 자, 봐보세요. 자취방에 먹을 것이 한 박스가 있어요. 컵라면이. 그런데 한 박스가 있는데 친구들이 계속 오면 어떻게 되나요? 내 몫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어떻게 돼요? 자속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가 오른다. 주파수가 오르게 되면 자속이 줄어들고 또 여자전류가 이제 자속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철선도 여자전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다 철선과 여자전류가 줄어든다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죠? 철선이 감소한다. 예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기계기구를 좀 잘 만들어 봐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일본보다 더 좋게 만드냐. 그래서 일본은 주파수가 50인데 기술자들이 주파수를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를 60으로 올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철선이 줄어들었다. 또 철선과 여자전류는
그 성분에 같으니까 주파수가 올라가면은 철성과 여자 전류 또 자속도 줄어든다 이렇게 외워야겠어요. 알겠죠?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분들이 재밌게 외우려면은 자 어떤 광산이 있어요. 그 광산에 여자들이 자속하고 그 광산에서 자석도 캐고 철도 캐는데 주파수를 올렸어요. 주파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뭔가요? 이렇게 천천히 말하지 않고 아 하고 고함을 지른 거죠. 그러면 주파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뭐가 줄었다? 그 다음날 보니까 여자들이 줄어버렸다. 일하러 온 여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캐내는 철의 양과 또 자석의 양도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올리면은 여자들도 줄어들고 철의 양, 철수음도 줄어들고 또 자석도 줄어든다.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수비를 볼까요? 아까 아침에 선생님이 자 여기에 B와 여기에 감아진 B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진다 했어요. 만약 10대 1이라 그러면은 10V가 1V로 떨어진 거예요. 쉽죠? 그래서 이 B를 권수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권수비다. 그 다음에 여기에 1차 측이라고 여기는 2차 측이라는데 1차 측이 무조건 다 큰 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1차 측이 큰 값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A는 E2분의 E1, N2분의 N1, V2분의 V1, 루트 R2분의 R1, 루트 임피던스 2분의 임피던스 1. 자, I1분의 I2죠. 이렇게. 전류만 아까쯤에 반대로 나온다 했죠? 전류만 반대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투 아래쪽이 투다 이렇게 외우시고 이 1차 측이 큰 수다 이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래서 자, 이 큰 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작은 것 곱하기 어때요? 권수비하고 곱해지면 되죠. 예를 들어 볼까요? V1은 AV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를 들면 현재 전봇대에서 현재 전봇대 있죠? 전봇대 100대 1로 감아져 있어요. 전봇대 1차 측은 100번이 감아졌고요. 2차 측은 1번이 감아졌답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22,900V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돼요? 2차 측에는 229V로 줄어버리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권수만 그냥 곱하면 쉽죠? 쉽죠. 그래서 이런 것은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이거예요. 임피던스하고 저항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권수만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저항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항이나 임피던스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권수를 한 번 더 곱해줘라. 만약에 권수가 10회다 그러면 10 곱하기 10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권수가 10이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10이 돼버린다. 그 다음에 2차 저항이 뭐 0.1이다 그러면 0.1 이렇게 곱해버리면 된 거예요. 알겠죠? 저항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식의 패턴이 나온가 볼까요? 이 공식을 봐보면은 루트 Z2분의 Z1이 A죠. 그래서 이걸 보다면은 이 루트가 벗겨지면은 상대방의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의 제곱은 Z2분의 Z1으로 변환되고 이 Z1 값은 A 제곱 Z2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온다. 어떤 류가? 저항류가. 알겠죠? 그러나 어렵지 않다. 권수만 한 번만 더 곱해주면은 큰 것 1차 측이 나온다. 그 다음에 항상 1차 값이 크다.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선배들이 또 손실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손실에 민감하나요? 손해가 나니까 그러죠. 예를 들어 변압기 1차 측에 1,000만 원어치 전기를 넣었어요. 근데 2차 측에 700만 원어치밖에 전기가 안 나요. 그러면 300만 원이나 손해잖아요. 그렇죠? 너무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뭐 때문에 이 손해가 났는가? 300만 원 손해가 어디에서 났는가? 선배들이 연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철손과 동손 두 가지가 있어요. 손해는 철손과 동손 두 가지 손해가 있다. 그래서 자, 먼저 평상시 변압기에 이렇게 이어져서 자, 아침에 출근하면 어때요? 컴퓨터 이렇게 켜서 컴퓨터에서 이렇게 일을 하죠. 예쁜 아가씨가 일을 할 때 이 여기 있는 구리선으로
2차 측에 지금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기 있는 구리선을 통해서 열이 나면서 사라지는 것을 뭐라 한다? 동손이라 한다. 동손이라 하고 I제곱 R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을 많이 할수록 이렇게 굉장히 손실이 올라가는 값이에요. 동손은. 그리고 이 구리를 통해서 손해 난다 해서 동손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철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이쪽에 난 손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를 끊어버리겠어요. 여기를 끊어버리겠어요. 자, 여기를 끊어버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기를 하나도 안 쓰는 거죠. 선생님, 전기를 안 쓰는데도 손해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2차 측을 끊었을 때, 즉 무부하라고 해요. 무부하. 부하가 일인데 일을 하지 않는다. 없을 물자. 알겠죠? 일을 하지 않는데도 손해가 발생한 것을 뭐라 한다? 철손이라 한다. 그래서 어쩐다? 이쪽 측, 1차 측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도. 그래서 선배들이 자, 연구를 해봤어요. 자, 2차 측에서 끊어버리고 무부하 상태, 아무 할 때도 자, 1차 측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대요. 전류가. 조사해 보니까. 그것을 뭐라 한다? 무부하 전류라 한다. 또 여자 전류라 한다. 그랬어요. 자, 봐볼까요? 1차 측을 다시 봐보니까 자, 철판을 따라서 흐른다. 그래서 이것을 철선 전류네. 철선 전류라고. 자, 여기에 코일이 감아져 있죠? 이 코일을 통해서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면서 손해되는 것을 자화전류로, 자화전류.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겠어요. 어떻게 외우면 쉽게 외울까요? 자, 여자가 무부하 하는 일 없이 이렇게 철선과 자화전류 이렇게 같이 외우면서요. 여자가 하는 일 없이 철선과 자화다. 자화전류가 흐른다. 실제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집에서 아무 하는 일 없지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기를 키우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방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외우기 좋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가 하는 일 없이 철선전류, 자화전류다. 그리고 자속이 발생하면서 사라진 전류를 자화전류로 한다. 그랬죠. 알겠죠? 그렇게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아까쯤에 여기에서도 나왔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어쩐다? 여자 전류, 또 철선, 이런 것도 자속하고 연관이 있다. 여기 자속하고 연관이 있죠? 자속과 여자와 철선이 다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주파수와 다 반비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선배들이 또 여기 흐르는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파가 찌그러진 파가 이렇게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끝이 뾰족하죠? 끝이 뾰족해서 어려운 말로 뭐라 부른다? 첨두파라 한다. 뾰족할 첨자, 머리두자. 머리가 뾰족하다. 1차 세계대전에 보면 독일군이 이렇게 끝이 뾰족한 철모를 썼죠. 이런 것처럼 끝이 뾰족한 철모 쓰는데 첨두파다. 뾰족할 첨자, 머리두자에서 첨두파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런 여자 전류에는 삼고조파가 많대요. 삼고조파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것들이 잘 나온다. 여자 전류는 뭐냐? 그러면은 무부하 전류, 철선 전류, 자화 전류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변압기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변압기의 구조. 변압기를 딱 안에 들어보면은 이렇게 1차 측이 있고 2차 측이 이렇게 있죠. 1차 측은 많이 권선이 감아져 있고 2차 측은 조금만 감아져 있죠. 이렇게 조금 있는데 철심이 어때요? 2차 측에 이렇게 있죠. 왜 철심을 2차 측에 뒀냐면은 절연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1차 측은 너무 고압이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압인 2차를 이렇게 철심에 가까이 뒀어요. 그 다음에 또 기름을 이렇게 부어놨죠. 이 기름을 뭐라 하냐면은 절연유라 그래요. 절연유. 절연유.
기름유자고 절연, 전기가 안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또 뭔 효과가 있을까요? 기름을 넣은 것에 냉각 효과가 있어요. 열이 나니까. 주울의 법칙에 의해서 항상 열이 나잖아요. 그럼 열이 나면 어떻게 돼요? 기계가 고장 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식혀줘야 되죠. 그래서 절연유는 어디다 쓰이냐 시험에 나오면 냉각과 절연이다. 그러면 효율은 어쩔까요? 효율은 아무 상관없어요. 효율이라는 것은 손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손실. 근데 손실은 철손과 동손으로 나눠져 있죠. 여기에는 철손, 동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헷갈리도록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절연유는 냉각과 절연에 쓰인다. 기억해야겠어요. 자, 그 다음에 냉각유의 조건. 절연유의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게요. 절연유는 인화점이 높아야 돼요. 인화점이라는 것은 불을 붙는 점. 알겠죠? 불 붙는 점이 높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 불 붙는 점이 낮으면 어쩔까요? 여름철에 막 굉장히 뜨겁죠? 여름철에 떼약볕을 받으면 어때요? 자동차 철판도 막 손대기 무섭잖아요. 뜨겁죠? 그럴 때 만약에 변압기가 불 붙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되겠죠? 큰일 나죠? 그래서 불 붙는 점은 어쨌나 불 붙는 점은 높을수록 좋다. 불 붙는 점. 그래야 잘 불이 안 붙겠죠. 그 다음에 또 비열도 높을수록 좋죠. 비열. 날비자, 열이 날아다닌다. 그러니까 열을 빨리빨리 식히니까 좋은 거예요. 자, 점도는 어때요? 낮을수록 좋죠. 끈적끈적한 점도. 끈적끈적.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거예요. 어이, 김 기사, 저기요, 변압기 20개만 청소하고 우리 가세. 그런데 딱 들으려는데 끈적끈적하면 어떻게 해요? 안 빠져버리죠? 끈적끈적하면 안 빠져버리겠죠. 신경질 나겠죠. 그래서 점도는 낮아야 한다. 실제적으로 이제 보면은 콩기름 있죠. 콩기름 같이 아주 이렇게 묵습니다. 그런데 좀 까무잡잡해요. 자, 그 다음에 응고점. 어는 점은 낮을수록 좋죠. 그러죠. 추울 때는 어때요? 강원도 철원지방 같은 데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얼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부피가 팽창해서 펑 터져버리죠. 얼어버려도. 그러니까 대신대로 응고점이 낮아서 쉽게 안 얼어야 되겠죠. 그런 점이 있고. 그 외에도 어떤 석출물들이 뭐가 안 생겨야 돼요. 알겠죠? 뭐가 안 생겨야 하는데 만약 뭐가 생긴다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여기에 만약에 어떤 금속가루 같은 것이 생기면 뭐 금가루나 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금속가루가 생기면 이거 다 기술자한테 청소하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님이 자기가 청소 안 하고 야, 김 기사 네가 얼른 청소해. 그러죠. 그리고 또 이런 찌꺼기 같은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 전기가 통해서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석출물이 뭐 생기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이나 석출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연 종이가 있어요. 절연하는 데 쓴 종이는 크래프트지라 해요. 크래프트지. 크래프트란 말은 독일어인데 강하다는 뜻이에요. 강한 종이. 어떤 종일까요? 노란 시멘트 푸대용 종이죠. 시멘트 푸대용 종이를 절연 종이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봐볼까요? 자, 요약지 13페이지 위에 볼까요? 13페이지 위에 보면 열화방지책 그런 것이 있네요. 열화방지책에 대해서 한번 봐보게요. 열화. 열화라는 것은 고장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등생, 열등생 그러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열자예요. 그래서 고장난다. 고장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첫째, 컨서베이터를 설치한대요. 컨서베이터는 자 위에 이렇게 딱 놔둬서 여기에 원래 안에 질소가스가 들어있어요. 질소가스. 그래서 이 위에다도 질소가스를 넣고 여기다 기름을 또 넣어놨어요. 기름.
자, 왜 이렇게 했냐면요. 자, 원래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변압기가 이렇게. 옛날에는 변압기를 그냥 이렇게 놔뒀겠죠. 이렇게 변압기를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렇게 놔뒀는데, 자,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덥죠? 더우니까 이렇게 팽창하려 해요. 더우니까. 이렇게 팽창하려 한다. 여름철에는 뜨거우니까. 자,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줄어들죠. 추우니까. 그죠? 또, 한 여름철이라 하더라도, 낮에는 햇빛이 땡땡 뜰 때는 팽창하고, 저녁에 선선할 때는 이렇게 줄어들죠. 그래서 이것이 호흡작용이라 해요. 마치 사람이 숨 쉬는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틈을 아무리 막아놔도 이 틈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공기나 먼지나 뭐 꽃가루 같은 것도 들어가겠죠? 꽃가루나 이런 먼지 같은 것이 이 안에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6개월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안에 기름이 변색돼 본 거예요. 색이 이런 색이 아닌데 변화돼 본 거죠.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기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안 좋은 일이다. 그래서 이런 변질을 막기 위해서 자, 여기다가 이렇게 관이 이렇게 통과돼 있어요. 이렇게 관이 컨서베이터. 자, 그러면 이 안에 막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쌓여 있으면 어쩔까요? 사장님이 우리보다 청소하라 하겠죠? 짜증나죠? 그래서 선배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자, 이번에는 공기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쪽으로. 그러면 더러운 찌꺼기가 어디 쌓일까요? 여기에 쌓이겠죠? 여기. 자, 그러면 요것만 딱 띄어가지고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아줌마 청소해 주세요. 그러고 주면 편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컨서베이터라 한다. 컨서베이터를 설치해 주자. 알겠죠? 컨서베이터를 설치해 주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소가스를 넣어주자. 자, 여기다가 질소가스를 넣어주면 굉장히 안정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과자가 이렇게 빵빵하니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딱 흔들어 보면 몇 개 없고, 그냥 빵빵한 게 이게 질소죠. 질소죠. 근데 선배들이 수소를 넣으면 어쩌냐 이렇게 장난치죠. 말장난을 수소를 넣으면. 자, 수소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수소를 넣으면은 불 붙잖아요. 수소와 산소가 합하면은 불이 붙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죠. 그러니까 수소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수소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수소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알겠죠? 질소를 넣는다. 그 다음에 브리더를 한다. 브리더라는 것이 브리드, 숨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돼요? 이 기계장치에다가 실리카겔을 넣어준다. 실리카겔은 뭐냐면 습기를 흡수하는 거예요. 물 먹는 하마라고 들어봤어요? 물 먹는 하마. 물 먹는 하마나 또는 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안에 이렇게 작은 꼭 소금같이 생긴 실리카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써 있어요? 먹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몸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 실리카겔의 목적은 뭔가요? 습기를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름 안에 변질의 주 원인이 뭐였다? 습기였다. 습기가 비 오는 날 이렇게 습기가 들어가서 이 안에 변질시켜 버린다. 그래서 습기 제거제인 실리카겔을 브리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연화 방지책이 아닌 것은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컨서베이터 설치, 질소가스 봉입, 브리더 설치 이렇게야 답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제 관련된 시험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그 다음 192번 볼게요. 이제 시험 문제 볼게요. 192번 다음 중 변압기의 원리와 관계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죠? 변압기의 원리는 무슨 원리라 했어요? 전자유도작용이다. 전자유도작용이다. 여기에 전기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전압을 가해주면 여기에 전압이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유도작용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3번 어떤 식이냐? 변압기의 권선식, 변압기의 권수비식은 아래가 투투투투투투 이렇게
아래측이 투투투투 이렇게 되고 전류는 거꾸로 되죠. 전류는 거꾸로 나오죠. 4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항에 1차 환산하려면 어쩌냐. 아까쯤에 1차가 이렇게 큰 값이고 2차는 작은 값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또 저항이 나왔죠. 저항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항이 나오면은 저항이 나왔는데 변압기의 권수비가 60이래요. 즉 A가 60이고 그 다음에 2차 측 저항이 R2가 0.1이래요. 그러면 1차는 얼마냐 그랬어요. 1차 저항. 자, 1차 저항은 큰 저항이죠. 1차 값은 큰 것이라 했습니다. R1은 아까 권수비의 제곱에다가 R2다 이랬어요. 저항률은 어쩐다? 권수비를 한 번 더 곱해준다. 그러면 일단 넣으면 어떻게 돼? 60의 제곱에다가 60 곱하기 60에다가 곱하기 0.1이네. 그러면은 3600에 3600에다가 0.1을 곱하니까 360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195번 보게요. 변압기의 일정한 전압과 일정한 주파수에서 권수를 2배로 하고 같은 자석을 넣자면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되냐 그랬어요. 아까 여기 보면은 어떻게 돼요? 자석과 권수비는 반비례하죠. 반비례하죠. 그래서 권수가 2배로 됐으니까 자석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되죠. 2분의 1. 그래서 2번 0.5가 맞습니다. 196번 부하에 관계없이는 무부하. 변압기에 흘른으로써 자석만 만든 것을 뭐라 했죠? 아까쯤에 자화전류라 했어요. 자화전류. 자, 이렇게 1차 측이 있고 여기에 2차 측이 있죠. 2차 측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시 확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나눠져서 철선전류와 자화전류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무부하 전류인데 무부하 전류고 또 여자 전류라고 됐어요. 여자 전류인데 여기는 철을 따라 흐른다 해서 철선 전류라 했고 여기는 자속을 이렇게 만드기 때문에 자화 전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 자속만을 만든 것을 뭐라 하냐? 자화 전류 맞습니다. 197번 변압기의 여자 전류가 일그러진 것은 바로 히스테리 현상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의 얼굴이 히스테리로 일그러졌다 이렇게 연관해서 외우면 편하겠어요. 198번 부하가 없을 때 변압기에 흐르는 전류가 아닌 것은 그랬네요. 부하가 없을 때 무부하 상태에서 무부하 전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자 전류. 철선 전류, 자화 전류 다 맞고 2차 전류는 아니죠. 아까 2차 전류는 뭐라 했어요? 2차. 자, 2차에 흐르는, 이건 1차에 흐르는 전류예요. 2차에 이렇게 구리를 통해서 PC에 흐르는 것을 2차 전류라고 하고 부하 전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동선이 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번 볼까요? 1차 권수가 3000번, 2차 권수가 100이라 했어요. 전압비는 얼마냐? 전압비는, 자, 전압의 비는 어떻게 돼요? 바로 권수비하고 똑같죠. 그죠? 권수비하고 똑같다. 그러면 권수가 1차 큰 값이 3000이고, 큰 수가 3000이죠. 그 다음에 작은 수가 100이니까. 약분하면 30이네요. 권수비는. 그 다음에 200번 주상변압기 고압 측에 여러 가지 탭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전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답니다. 이렇게 주상변압기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돼 있고 이렇게 탭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렇게 탭.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권수를 조정해 주면서 전압을 올려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요.
예를 들어 어떤 수도꼭지에 물이 세게 나와요.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게 나오지만 여기다 호스를 대고 멀리 가면 어떻게 되나요? 물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이 조금씩 쫄쫄 떨어져.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진 거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럴 땐 전압을 올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압을 조정해 준다. 전압 조정용. 그 다음에 201번 권철심형 변압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권철심형 변압기는 신형 변압기로서 쇠를 적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량도 감소하고 쇠양이 줄어드니까 철선도 감소하고 또 철선하고 똑같은 여자가 감소하죠. 동선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202번 규소강판을 성층한 이후 처리해야 자 희규화성 그랬죠. 그래서 철선을 줄이기 위해 한다. 203번 변압기 1, 2차 건선 간에 절연에 사용하는 것은 뭐냐? 3번 크래프트지라 그랬죠. 크래프트지 강한 종이 시멘트 부대형 종이다. 자, 그 다음에 부싱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204번 부싱. 자, 이런 변압기 기계장치가 있으면 이렇게 변압기 기계장치가 있으면 바깥쪽에 이렇게 인도되는 이런 선들이 고압선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 있는 것도 쇠고 여기 있는 것도 몇만 볼트예요. 그러면은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잘 이제 여기 틈 사이를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애자로 이렇게 잘 쌓아놨다. 애자로 이렇게 잘 쌓아놨다. 이런 애자 같은 걸로, 애자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화장실 가면은, 시멘트 같이 생긴 도자기 있죠, 도자기 같이 이렇게 딱 보호를 해 놓은 것이죠. 이런 것을 뭐라 한다? 부싱이라 한다, 부싱. 이런 것을 부싱이라 한다. 부싱이. 여러분들 이제 공장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이 많은데 이 뿔을 들고 다녀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손대면 안 돼. 다른 데 손잡이를 잡아야 돼. 요걸 신입사원한테 시켰더니 요걸 들어버려. 그러면 안 되겠죠. 기계 고장 나오겠죠. 사장님이 열받아 버리겠죠. 요거 하나 부러져 버리면.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뭘 한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부싱이라 한다. 부싱이라는 것은 정글이라는 뜻이에요. 정글이 숲이 우거진 정글에다가 길을 내다가 부싱의 의미예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영화 중에 부시맨도 있었죠. 정글맨이라는 뜻인데 어쨌거나 이것을 부싱이라고 거기 보면은 20kV 이하의 통상 쓰이는 것을 단위령 부싱이라 한다. 3번 가장 많이 쓰인 거죠. 205번 그 다음에 변압기에 쓰이는 부싱 중 선로의 상시 전압을 분압한다, 나눠서 쓸 수 있게 해놨다. 그것이 바로 콘덴사 부싱입니다. 콘덴사 부싱. 콘덴사 부싱은 분압이다, 분압. 그래서 콘을 나눌 분자, 나눠줬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여름철에 막 열심히 일하는데 사장님이 덥다고 콘을 나눠줬다 이렇게 해서 나눌 분자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206번 변압기의 무부하선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부하선은 철선이다.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207번 1차 권선에 전압이 주었을 때 2차 권선을 개방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네. 변류기예요. 변류기는 류자가 붙어 있죠. 전류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전류계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달잖아요. 전압계는 병렬로 달지만 전류계는 직렬로 달죠. 만약 띄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고속도로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툭 띄어버렸어. 그럼 펑 터져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우회도로를 만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띄어내더라도 펑 터지지 않죠. 고속도로 공사할 때, 어디를 공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줘야 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2차 권선을 개방하면 안 되는 것은 변류기입니다. 이것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변압기의 부하가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냐?
아까 아침에 주파수가 높아지면 어쩐다 했어요? 주파수가 높아지면 자속이 감소한다, 철선도 감소한다, 여자 전류도 감소한다 그랬죠. 막 주파수 높이고 막 신경질 부리고 하니까 여자들이 일하러 온 여자들이 안 와불고 철선, 철 생산량도 줄어들고 또 자석 생산량도 줄어든다 이렇게 같이 외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9번 삼권선 변압기의 3차 권선의 용도가 아는 것은, 자, 삼권선 변압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삼권선 변압기. 자, 어떤 한전 같은 데서 이렇게 YY형의 변압기 2대를 큰 것을 몇 천만 원짜리를 이제 수주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작한 한 사람이 너무 감사하다는 뜻으로 쬐깐한 변압기 하나를 서비스로 주는데, 이것이 1차 권선, 2차 권선, 3차 권선이라 해서 3권선 변압기라 부릅니다. 자, 변전소에서 이게 왜 필요할까요? 변전소에서도 사실은 거기에 소내용 전원이 필요해요. 변전소 안에도 냉장고가 있고 TV도 있고 뭐 화장실에 불도 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동기조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동기조산기를 가지고 역류를 조정하잖아요. 이런 기기장치들의 전원에 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삼권선 변압기는, 자, 이 안에 고조파가 안에서 회전하면서 사라져요. 그래서 삼고조파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삼권선 변압기의 용도는 뭐냐,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삼권선 변압기 용도가 아닌 것은 뭐냐? 승합용은 단권 변압기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